다들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78페이지의 테마 지정하고 인쇄하기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가 테마가 뭔지를 알아야 테마를 뭐 지정하든 뭐 하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테마는 서식을 한꺼번에 바꾸는 걸 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색깔을 예쁘게 이렇게 입혀놨잖아요. 평생교육원 수강 등록 현황에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테마를 바꾸려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테마에 가셔서 다른 테마로 바꿔보면요. 요 안에 있는 글씨랑 색깔이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게 테마예요. 그래서 테마는 전반적인 디자인을 바꾸는 게 테마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아마 테마를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테마에 대해서 책에서 언급을 했어서 가볍게 테마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색 글꼴 효과는 뭐냐면 테마는 통틀어서 글꼴이랑 전체를 다 바꾼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색깔만 바꾼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글꼴만 바꾼다든지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글꼴, 색, 효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테마는 별로 쓰실 일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쇄하기 쪽으로 가서 보는데요. 81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따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자, 81페이지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인쇄하기 전에 먼저 백스테이지 보기에서 인쇄되는 모양을 확인해서 필요에 따라 페이지를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한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문서 단위로, 즉 종이 용지 단위로 적기 때문에요. 한 페이지에 어느 만큼이 나오는지를 알고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엑셀은 굉장히 많은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한 게 한 페이지에 다 나오겠지 싶어도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쇄하실 때 미리 보기에 가셔서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81페이지 상단에 적혀있는 세 줄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러 갈 건데요. 확인하실 때는 파일에 보시면요. 인쇄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인쇄라는 메뉴로 가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 한 페이지에 지금은 모두 다 나오는 상태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운데다 딱 맞춰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처럼 81페이지 02번이죠. 자, 페이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단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왔어요. 자, 넘겨서 보시면 82페이지에는 인쇄 미리 보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고요. 일단 이 부분 제하고 83페이지 내용부터 읽으세요. 자, 이렇게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나왔을 때 페이지 탭에서 용지 방향을 선택을 하래요. 자, 기본적으로는 세로 용지로 되어 있지만 내가 가로로 찍고자 한다면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가로 방향에 맞게 용지에 찍혀서 나온다라는 거고요. 세로 가로 있는데 거기다가 클릭을 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냥 일단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테니까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밑에 확인을 눌러보면은 용지 방향이 가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로를 눌러서 확인 누르면 되죠? 네, 맞아요. 가로를 한번 아니 거기 동그라미 눌러주시고 확인. 그럼 가로로 나오는 거 보이죠? 우리 아직 덜 했으니까 마저 페이지 설정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지금 다시 이번에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여백에 가시면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까 페이지 설정 메뉴 참. 이거 했는데. 네, 눌러서 뜬 게 이거죠? 예. 여백에 보시면은 페이지 가운데 맞춤 있어요.
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그래서 가로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페이지가 가로로 설정이 돼서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걸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안 누르니까요. 확인해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머리끌 바닥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페이지 설정 잠깐 갈게요. 자,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끌 바닥글은요. 머리끌 바닥글 탭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끌 바닥글이라는 건 뭐냐면 매 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글이 적히는 게 머리끌, 매 페이지 하단에 똑같은 글이 적히는 걸 바닥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끌 바닥글에서 우리는 머리끌 편집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이렇게 눌렀을 때는 왼쪽 구역과 가운데 구역, 오른쪽 구역에 각각 내가 넣고 싶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왼쪽 구역에다가는 지금 05번에 보니까 평생교육원이라고 적으래요. 그래서 평생교육원 이렇게 적어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 다시 확인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평생교육원이라는 글씨가 적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디다가요? 확인 눌러볼게요. 아니, 그 위에도 확인했죠? 그리고 또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상단에 여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게요. 06번까지 지금 보았고요. 07번에서는 인쇄 백스페이지로 보기에서 인쇄를 눌러서 인쇄를 해본다 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인쇄를 하실 때는요. 여기서 인쇄 부분을 누르면 이제 인쇄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인쇄를 누르시지 마시고 이제 설명만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바로 인쇄가 되는 버튼입니다. 요걸 누르면 실제로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와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장만 뽑을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 장을 뽑는 건 요 옆에 복사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뽑고자 하는 매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10개가 필요하면 여기다 10개를 적으시면은 10장을 쭉 찍어주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인쇄 눌렀나 봐요? 네, 길련님 같아요. 왜냐면 그 자리만 연결돼 있거든요. 한 장만 그런 기념 삼아 찍어 보여드리고요. 네. 10장 누르다가 말하고 다행히 아니 다행히 한 장만 출력을 했네요. 예, 기념으로 갖도록 하시고요. 잠깐만요. 전화가 와서 할게요. 자, 어쨌든 인쇄도 아까 그러면 해보았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홈으로 좀 덜 설명했죠. 복사본 얘기하다 말았어요. 다시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파일로 가세요. 파일로 가요? 다른 창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신 거잖아요. 네. 파일에 가보시면 인쇄라고 있어요. 다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일단 복사본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프린터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개 프린터가 연결이 돼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해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기본 프린터로 연결이 되어져 있을 건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프린터들이 보일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그냥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들이 보이고 이 중에 내가 뽑고 싶은 프린터로 골라서 인쇄를 하시면 그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기본 프린터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회사 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한 대만 있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러 프린터 중에 내가 원하는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여기 설정이라는 부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는 활성 시트 인쇄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프린터 딴 데 바깥쪽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자, 설정의 활성 시트 인쇄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열어놨던 이 활성 시트가 인쇄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활성 시트 인쇄를 눌러보시면 전체 통합 문서 인쇄, 선택 영역 인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요, 여기 지금 시트가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시트2, 시트3, 시트4, 시트5에서 각각의 시트에 자료들을 잔뜩 넣어놨다고 쳐요. 그리고 그거를 다 뽑아야 된다면 활성 시트 인쇄는 그 시트마다 가셔서 인쇄 버튼을 눌러야지 다 뽑아지겠죠. 그러면 내가 통합 문서 자체를 다 뽑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쇄에서 설정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맞춰놓고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 영역 인쇄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다시 홈을 좀 눌러보시겠어요? 위쪽에 홈 메뉴 한 번만 눌러보세요. 아니요, 위에 메뉴 표시줄에서 홈. 네, 그거요. 자, 여기 홈 메뉴 눌렀더니 다시 빠져나왔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수강생에서부터 수강료까지만 이렇게 인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따로 인쇄를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 많은 표 중에. 자, 그럼 그 범위를,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내가 뽑고 싶은 범위. 예. 지금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 수강과목, 수강료 이렇게 세 개를 범위를 잡았죠. 하나만 뽑으실 거예요? 강적 코드 열만? 예,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범위를 잡으셨다면 다 잡지 마시고, 예. 이제 파일에 가서 인쇄해서 설정을 선택 영역 인쇄를 해보면요. 인쇄 설정을 선택 영역 인쇄. 그 밑에요. 예, 그 밑에 거기요. 예. 아니, 그 위요. 예, 거기 눌러서 선택 영역 인쇄. 그러면 이렇게 블록 지정한 그 영역만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페이지 위치 같은 경우는요. 얘가 지금 여러 페이지가 돼 있을 때가 있죠. 지금은 우리가 1페이지밖에 없지만. 그러면 엑셀 문서가 굉장히 길어서 여러 페이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중에 내가 몇 페이지를 찍겠다. 그런 게 가능한 거고요. 단면 인쇄, 양면 인쇄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프린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단면 인쇄 같은 경우는 단면으로 인쇄해 주는 거고 양면 인쇄는 앞뒤로 그쵸? 인쇄하는 거겠죠? 자,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여기서 가로, 세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A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용지 크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용지 크기에 찍는 것도 가능하세요. 지금 보편적으로는 보통 A4 용지에 많이 찍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산업체 분들 같은 경우는 A3 용지에 커다랗게 엑셀을 뽑아낼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땐 여기서 조절을 하시겠죠. 글씨 크기가 근데 이거 하는 거예요? 글씨 크기. 글씨 크기랑은 상관없어요. 네. 자, 지금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평수님께서는 글씨를 좀 크게 찍고 싶으시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거 벽에다가 네. 글씨를 크게 한 글자를 한을 F용지 크게 딱 들어가게끔 이런 거 색깔도 넣어가면서 그런 거. 아, 그런 게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치, 교회에서 그거 하니까. 교회에서? 그치, 그치. 아. 할때 근데 그런 거는 근데 엑셀로 하지 않고 보통은 한글로 하죠. 그냥 한글로 가가지고 네. 모르니까 그냥 글씨를 딱 크게 해. 네, 맞아요. 근데 네. 색깔을 막 이렇게 여러 색 못 넣고 그냥 파란색 하나 참. 그치? 아, 글씨에다 여러 색깔을 넣으신다고요? 글씨를 하나 딱 넣고 거기다가 색깔을 해가지고 또 노란색을 넣든지 바탕에 노란색을 넣는다. 옷이 없지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안 넣어지죠? 네, 그치. 원래 좀 그런 거는 있는데 그거는 뭐 한글에서 얘기하면 뭐 굳이는 뭐 글맵시를 쓴다든지 뭐
뭐 다른 거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여기랑은 조금 상관은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자가 눈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뽑아가지고 눈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거를 내가 크게 늘려서 확대해서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반면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표가 너무 커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 페이지에 찍어야 돼요. 그러면 줄여서 적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거 맞추는 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아주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여백 설정 있어요. 요것만 먼저 마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려고요. 자, 마지막 사용자 지정 여백 설정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기본, 넓게, 좁게 등의 여백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여백도 내가 줄여서 이용할 수도 있고 현재 설정된 용지라든지 시트의 맞추기, 모든 열 맞추기 등을 이용해서 해당 페이지의 모든 열이나 행을 맞추는 것도 가능하세요. 하단에 보니까 사용자 지정 배율 옵션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현재 설정 용지 밑에 보면은 사용자 지정 배율 옵션이라고 있어요. 네. 자, 그거를 누르셔 보실까요? 그러면은 페이지 설정으로 다시 빠져나오는데 여기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 배율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얘를 뭐 150%로 하겠다 하고 확인해 주시면 글씨를 그렇죠. 확대해서 찍는 게 가능해요. 반대로 100보다 작은 값을 주면 축소가 돼서 찍히겠죠. 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배율을 활용하시거나 페이지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셔도 이 화면은 보일 거예요. 확대 축소 배율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자동 이동이면은 느낌이 글씨가 커지는 거지. 글씨가 커지는 거지 글씨라는 말씀. 글씨랑 표 전체가 다 커져요. 글씨가.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는 아직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일단은요, 이 창은 다시 홈으로 돌아갈게요. 홈을 누르면 다시 빠져나왔어요. 자, 연습해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평생교육원 수강등록 현황이라는 표가 있어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는 부분 진행을 할 거라서 보셔야 합니다. 홈 탭으로 가세요. 네, 좋아요. 자, 평생교육원 수강등록 현황이라는 표가 있고요. 이 표에 사실 지금 몇 명이 있어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예를 들어 수강생이 5명이면 망해요. 그죠? 아니, 평생교육원인데 수강생이 5명이면 망해요. 정말 한 반도 아니고 한 반이라도 사실 5명은 작은 인원이기도 하죠. 자, 예, 저희 학원 지금 강의실 교실의 사람들 말고요. 네. 예,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간에 얘를 이제 제가 좀 늘릴게요. 실무상으로 이렇게 5명이면 진짜 망해요. 그래서 지금은 억지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5셀서부터 F9셀까지 범위를 잡을 거예요. 5셀서부터. 네, 그러니까 데이터 있는 범위. B5에서부터 F9까지의 범위를 잡았어요. F9까지? 지금은 억지로 좀 늘리려는 거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B5에서부터 F9 이렇게 데이터 부분만 쭉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쭉 F9까지 밑에 F9까지. 네, 좋아요. 자, 그러고 저번에 우리 채우기 핸들 배웠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쭉 그냥 끌어내릴게요. 어디지? 채우기?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좀 많이.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어디서? 여기 보세요. 화면에 여기. 아, 여기 맨 밑에. 그게 채우기 핸들이었죠? 여기서 이렇게 까만색 플러스 표시될 때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면서 쭉 끌어요. 좀 많이 끄세요. 네, 좋아요. 네, 수강생 어느 정도 늘릴래요? 늘리고 싶으신 만큼. 100명. 그래요. 100명도 좋고.
네, 쭉, 네, 더 늘려요. 더 많이. 네, 쭉, 네, 좋아요. 어우, 150. 아주 좋아요. 예. 예, 다들, 예, 마음껏 욕심껏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예, 지금 저는 일부러 좀 많이 늘리는 거예요. 더 많이 늘릴게요, 저도. 아까 100명까지 늘렸다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나와? 한,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 정도 할게요. 다시. 그냥 쭉 늘려주세요, 지금은. 왜냐면 데이터 다 적기 힘드니까 지금 그냥 임의로 데이터를 늘리는 거예요. 더 늘릴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일단 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제일 끝으로 내려가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적겠고, 요게 뭘까요? 일단 얘는 이름인 건 알겠어. 근데 얘는요? 얘는 뭐였어요? 뭐 강좌 코드였었으니까 뭐 A, B,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코드를 예상을 해볼 수는 있네요. 그쵸? 여기는 이름이 뭐 예를 들어 김필중이라고 적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회계와 사회 다음에 뭐 얘는 어떤 강좌를 듣는다 이게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학 강좌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자, 1264000 이거 뭐였던 것 같아요? 뭐 17.6 요거 뭐였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모르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데이터를 아니까 수강료겠구나를 알지만 모르면 위로 가서 아 이게 수강료였지 보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사이 까먹어요. 그쵸? 예,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게 되고 내 야근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봤으면 해서 일부러 그냥 데이터를 늘리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위에 이 줄 있죠? 지금 사행이 있는 이 부분을 고정을 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틀 고정이라는 기능인데요. 틀 고정은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이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해볼 거니까 C5셀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겠어요? 아니요, 데이터 더 안 적으셔도 돼요. 저 그거 설명하느라고. 자, ESC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ESC. 여기 ESC. 자, 위로 올라가세요. 위에. 지금 C5셀 찍으셔야 돼요. 지금 똑같이 안 따라하면은 나중에 못 따라가요. C5셀. 위로 제일 편하게 올라가는 방법. 컨트롤 홈키 누르면 A1 셀로 간다. 배웠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홈키. 컨트롤 홈키. 컨트롤 누르면서 홈키. 그럼 무조건 컨트롤 홈. 무조건 A1 셀로 가니까 C5셀 찍기 쉽죠? 네, 제일 첫날에 배웠어요. C5셀 찍어주세요. C5셀. C5. 네, 거기. 자, 여기 찍었어요. 자, 왜 박상익을 찍었냐? 그 이유는요.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 강좌 코드 적혀있는 이 지금 행도 고정을 하고 싶은 거고 여기 강좌 코드라고 적혀있는 이 열도 저는 고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나는 수강생까지를 고정하고 싶어. 그러면은 D5셀에다가 찍어놓고 해도 돼요. 네, 그럼 D5셀에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에 보기라는 메뉴 표시를 누르시고요. 보기. 메뉴 중에 보기라고 있어요. 보기. 여기 보기. 여기 보기. 여기, 그렇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할 게
이쪽에 보시면 틀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에 틀 고정이라고 있죠. 창이라는 그룹의 틀 고정. 네, 틀 고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틀 고정을 고르시면요. 지금 선이 혹시 생긴 거 보이세요? 네, 셀 포인터 기준으로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왼쪽과 위쪽 기준으로 선이 생겼을 거예요. 자, 이제 휠을 굴려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안 내려간다고요? 틀 고정을 안 눌러서. 틀 고정을 누르고 틀 고정 누르시고 눌러요. 아니요. 거기 틀 틀 고정 고정 누르고 틀 고정. 틀 고정 그래야 얘가 이렇게 생기죠? 이제 휠을 굴려볼까요? 네. 위에는 고정되고 밑에가 이렇게. 자, 이게 우리가 틀 고정을 해놓으면 좋은 점은요. 위쪽하고 왼쪽이 고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우리가 위로만 긴 데이터를 적었지만 옆으로 긴 데이터를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이 수강생이 예를 들어 어떤 수강 과목을 들었고 몇 월 달에 무엇을 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틀 고정을 좀 걸어두시면은 작업을 할 때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그 틀 고정을 할 때 네. 수강생 밑에서 하나, 그 수강과목 밑에서 하나 똑같은 효과인가요? 수강생 밑에서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틀 고정 취소 지금 해보고 다시 틀 고정 해볼게요. 수강생 요 박상익이라는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위쪽이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때는 똑같이 모였을 거예요. 하지만 옆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수강생 부분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숨겨지고요. 아까 저는 디얼에다가 놓고 했었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창업 및 경영 여기 수강 과목에다 놓고 했었는데 틀 고정을 하게 되면은 얘를 기준으로 왼쪽과 위쪽이 고정이 되니까 수강생이 옆으로 가더라도 사라지지 않죠. 그러네요. 네, 어떤 차이인지 보셨죠? 그래서 틀 고정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을 때 굉장히 쓸모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쓰여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 고정에 대한 게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 틀 고정은 이해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인쇄를 할 때도 가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파일의 인쇄 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아까 여기 선택력 인쇄해놔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를 다시 활성 시트 인쇄로 바꿔볼게요. 여기 사용자 지정 배열도 그냥 현재 설정된 용지로 바꿔볼게요. 이걸 잔뜩 바꿔놔가지고 죄송해요. 여기 방향도 세로 방향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평생교육원 수강 등록 현황이 보일 텐데요.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으로 이런 식으로 가보면은 위쪽에 여기가 안 찍혀 있어서 되게 불편한 점을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게 두 장이기에 망정이지 얘가 만약에 굉장히 많은 장수라고 한다면 보세요. 일부러 더 늘려볼게요. 자, 파일의 인쇄로 가서 보시면은 이게 9페이지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페이지가 있는데 얘가 뭔지 나중에 찍어놓고 나서 보면은 얘가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틀 고정처럼 요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이 그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틀 고정은 인쇄 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끼쳐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요 강좌 코드 수강생이 아까 전처럼 계속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 강좌 코드 수강생 수강 과목 이 부분을 인쇄 제목으로 만들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쇄 제목을 누르고 반복 활행에다가 요 사행을 선택을 한 채 인쇄 미리 보기를 가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는 그대로 보이겠지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위쪽에 강좌 코드 수강생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뽑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이라는 기능이에요. 거기도 잘 모르겠어요. 놓치면은 못 따라간다니까요. 못 따라가 아직도. 선택력 인쇄를 눌러서 일단은 활성 스크립트로 다시 기준을 바꿀게요. 자, 이렇게만 보고 해도 되긴 한데 일단 가로를 세로로 일단 바꿔볼까요? 네, 눌러서 이렇게 세로로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키를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하나 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뭘 뜻해요? 어떻게? 이게 뭘까요? 모르지 그거는. 수강용. 수강 bil 건데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데이터가 더 복잡한 거는 모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전처럼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사실 페이지 설정을 맞춰도 돼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 그래서 여기서 반복 가능을 누르시고 찍어요. 여기 사행을 찍어주세요. 사행. 여기 사행. 마우스. 마우스로. 그러면 사행부터 사행까지 반복시키기 가능하고 인쇄 미리 부분 가볼까요? 자, 그러고 휠을 돌려보시겠어요? 나 무슨 막혔어. 다 막혀버렸죠? 여기 선택력 인쇄 때문에 눌러서 얘를 눌러서 활성식 인쇄를 바꿔. 두 개가 안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휠을 불러서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하려면 다시 한다고요? 이거 보내버리고 이거 빼고 뭘 눌러야 되죠? 그럼 누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빼버리고 내가 다시 한 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이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지금. 딴 데로 삽입이나 이 얘를 이제 인쇄하는 얘기죠. 인쇄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해서 무슨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인쇄 제목의 반복한 행은 반복시킬 건데 사행을 반복시키겠다. 인쇄에서 인쇄 미리 보면은 이 사행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역 인쇄해서 넣고 눌러서 이건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더 늘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너무 내가 12를 보겠다. 그러면은 12를 눌러서 너무 있잖아요. 페이지 아웃에 들어가서 페이지가 넘어가지 인쇄할 제목을 눌러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인쇄를 받아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파일에서 인쇄를 해서 인쇄를 한다 쳐요. 요거 이제 성공적으로 인쇄를 10페이지를 뽑아요. 그러면 참 그대로 곱게 뽑히면 참 좋을 텐데 간혹 들어서는 요 받침이 요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잠깐 차 마시러 간 사이에 인쇄를 프린터가 뿜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 그런 경우 꽤나 많이 겪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접혀 있는 걸 제가 펴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왜?
한두 장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뽑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중을 못 견딘다고 해야 되나요? 뿜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자, 한두 페이지는 사실 문제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페이지를 그렇게 뿜어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장인지, 일단 첫 번째 장은 제목이 적혀 있으니까 첫 번째 장은 쉽게 찾겠죠? 근데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은 대체 누가 두 번째 장이고 누가 세 번째 장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철해놨으면 모르는데 철하기 전에 뿜었으니까 얘가.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이 문서에다가 쪽번호를 찍히게 해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설정에 머리끌 바닥글이라는 데 가보시면요. 머리꼬리 바닥글. 예. 아까 갔던 데 중 하나예요. 자, 머리끌 바닥글에 우리 아래에다가 쪽번호 넣을 거니까 바닥글 편집으로 갈게요. 바닥글 편집. 지금 저거 경고창부터 닫아주시고. 예. 바닥글 편집에 가셔서 요 위에 요 버튼들이 다 역할이 좀 있는데 우리 가운데다가 넣어볼게요. 뭐가 잘못됐구나. 여기 뭐를 잘못 눌러놨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이거 하나 잘못 눌러놨더니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받았을 때. 네, 우리 가운데다가 넣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현재 페이지가 찍히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버튼 있죠? 이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걸 눌러주시면 현재 페이지가 찍히는 거고요. 슬래시를 해서 구분 짓고 그 뒤에 있는 전체 페이지 번호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 전체 페이지 수도 같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은 얘가 10페이지 중에 4페이지야. 이런 식으로 쪽번호가 나타나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현재 페이지만 찍으실 분은 현재 페이지만 찍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찍어서 쓰실 수도 있겠죠. 네. 여기다 써야 돼요? 가운데 구역에다가. 네, 이걸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도 네, 요거는 현재 페이지 페이지. 번호가 현재 페이지. 그리고 구분해야 되니까 슬러시 해서 요 뒤에는 네, 제가 하나 넣었어서 자, 요거 눌러보세요. 요거. 네, 얘가 전체 페이지 수부터 확인하면은 전체가 네, 일단 확인. 미리 보여볼게요. 파일에 네. 그럼 얘는 3페이지 중에 4페이지야. 이렇게 나오죠? 참 똑똑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은 얼추 설명드린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잠깐만요. 자, 다시 홈탭으로 가셔서요. 얘네가 지금 우리가 한 페이지에 당연히 다 찍혀요. 사실 양이 벽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를 좀 각각의 열 너비를 좀 넓게 해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한번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일부러 이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적다 보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적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인쇄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인쇄를 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쇄가 돼요. 그럼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프게 인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열 너비를 우리가 크기를 뭐 조절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 또한 안 될 때는 아까 여기 하단에 현재 설정된 용지라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한 페이지를 모든 열에 맞추기를 눌러주시면요. 모든 열이 한 페이지에 맞춰져서 출력이 됩니다. 자, 요렇게 출력하게 되면 물론 글씨는 줄어들어요. 축소가 돼서 인쇄는 되지만 전체 열을 맞춰서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일단 인쇄하실 때 실수하시는 거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인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 모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90페이지에 있는 수식 알아보기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지금 24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한 35분쯤 들어가죠. 뭔가 서식 만드는 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죠? 다 배웠는데. 자, 일단 열너비는 A열을 1로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제 이쯤은 쉽게 맞추시죠? 자, 열너비를 A열 1로 맞춰라 설정하시고 나서 그 다음 B2에서부터 F2 셀 범위는 우리가 글꼴을 18포인트로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로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에서부터 F2 셀까지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죠. B2에서 F2 셀까지 잡으셨다면 예, 위쪽에 보시면 지점별 재고 현황이 범위가 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그거 할 거예요. 네, 글꼴 크기를 18포인트.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범위로 잡은 셀들이 모두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로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을 황록색 강조삼 60% 더 밝게 주라고 했죠. 그래서 채우기 색을 가셔서 여기서 얘가 색깔이 황록색 강조 3이고요. 요 밑에가 80%, 그 밑에가 60% 더 밝게 해요. 이렇게 서식을 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굵은 선을 칠 거니까 글꼴에서 얘가 자꾸 일로 가요? 다른 데로 가. 아이고 이거 왜 그래? 범위부터 다시 잡아보세요. 이거요? 아니 범위를 잡아야 돼요. 범위가 지금 잘못됐어요. B2에서부터 B2에서부터. 네, 걔는 A2 셀이죠. B2에서부터 네, 거기 아니, 네, 거기 네, 그 안에서 잡으세요. 쭉 옆으로 끌어서 F2까지 그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눌러주시고 네, 눌러야죠. 안 눌렀어요. 다시 누르세요. 옆에 세모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를 누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 걔를 채우기 색을 줄 거니까 채우기 누르시고 네. 그거 밑에 보면은 황록색 강조삼 60% 더 밝게 네, 그렇죠. 자, 위아래다가 선 그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지점별 재고 현황에서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가볼게요. 아니요, 어디서? 안에서, 그쵸? 아니, 지점별 재고 현황 안에서. 여기 안에서. 예. 네. 여기서 오른쪽. 예, 네, 그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어요? 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 보면 다시 오른쪽. 지금 어디서 누르고 계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셀 서식까지 그럼 들어왔죠? 자, 여기에서 굵은 선을 골라주시고 테두리 우리 선택한 부분에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게 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지는 거였어요. 테두리를 누르고 그죠? 일단은 선부터 골라요. 좀 두꺼운 선. 요거 왼쪽 너무 가운데를 누르셔서 위쪽 아래쪽 뭐야 왜? 맞아요. 딴데 눌러보세요. 지금 선생님 아까 이거 지우는 거는 어떻게 지운다는 거죠? 잘못한 거는? 채우기
지금 보시면은 삼행이가 적지 않으셔야 되는 삼행이 적혀 있어요. 여기는 셀을 삽입할게요. 일단 여기 선이 나왔네. 또 채우기 없어요. 이건 어떻게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진 됐고, 그 다음에 저는 P4에서부터 F4셀부터 또 해볼게요. 자, P4에서부터 F4셀 하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B9셀, 요렇게를 선택을 하시고요. B4일에서 P4에서 F4셀까지가 여기 지금 제목이잖아요. 이 제목하고 컨트롤 누르고 계시면서 합계를 찍으시면 요렇게 범위가 잡힙니다. 합계 컨트롤 누르시면서 잡으셔야 되는데 네 하면서 여기까지는 다 됐고 컨트롤만 누르면 되세요. 그러면서 합계를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채우기랑 가운데 맞춤을 할 거니까 일단 가운데 맞춤부터 누를까요? 자, 여기 가운데 맞춤 눌러보도록 하죠. 여기 가운데 맞춤. 네, 그거 맞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의 색깔은 빨간 강조 2에 60% 더 밝게. 그럼 빨간 강조 2 60% 더 밝게로 하면은 색깔이 이렇게 채워졌죠. 빨간 강조는 중간에 여기 자수색 같은 빨간 강조이고 내가 80% 내가 60%더 밝게. 자, 색깔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테두리 마저 할게요. 자, 일단 범위는 B4에서부터 F9셀까지 범위 잡으세요. B4에서부터 F9셀까지. F9셀까지 얘는 A4셀. 이렇게 잡았죠? B열부터 잡으려면은 지점명 있는 데서부터 미는 잡으세요. 여기 너무 앞에 잡으려고 왼손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서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요 범위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블럭 지정한 범위 안에서 하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에서 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실선을 골라주시고 안쪽을 찍으시면 안쪽에 가로 세로에 모두 실선이 잡혀요. 자, 이거 찍고 걘 너무 두껍잖아요. 그럼 요거 찍으면 되겠네. 요걸로 할까요? 요거요? 요거 실선 누르고 안쪽에 가로세로 선 생겼고 우리는 위랑 아래쪽에도 실선을 해야 되니까 위쪽 한번 아래쪽 한번 찍을게요. 자, 여기 위쪽도 클릭, 아래쪽도 클릭 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요렇게 양 옆에만 빠진 선이 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쪽이 어디시요? 그냥 여기로 눌러주세요. 여기 아니 여기야. 아니 얘를 눌러도 돼요.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율의 짝대기 이제 해볼게요. 자, 비율이 어디에 짝대기가 있냐면 F9셀에 짝대기가 있죠? 즉 F9셀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해서 짝대기 방향대로 밑에 여기 있죠? 찍으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방향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있죠, 요거? 그리고 확인.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말고. 여기. 얘 색깔을 잘못 써. 이렇게만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 같이 있는 거. 셀 서식. 안쪽죠? 그리고 차라리 흰색이 아니라 채우기 없어졌어요. 흰색과 채우기 없어졌어요. 나도 아까 그걸 냈어. 여기서 눌러서 채우기 없으면 치는 거예요. 그럼 색깔 없어져요? 없어진대요.
와, 여기까지 서식 참 열심히 만들었네요. 그죠? 자, 이제 재고를 구해볼 건데요. 재고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온 걸 입고라고 하죠. 물건이 들어온 게 입고라면 물건이 나간 게 출고. 그럼 재고는 남은 물건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동점의 입고량이 지금 430이 돼 있고 거기에서 330개가 빠져나갔다면 몇 개가 재고로 남아야 돼요? 100개가 재고로 남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셀을 클릭하시고요. 계산을 할 때는 재고량을? 이 5셀 부분 일단 네 강동점의 재고량을 구할 거니까 예. 강동점의 재고량을 구할 이 5셀을 클릭하세요. 이 옷을 어디 있어? 이 5셀이 어디 있을까요? 셀 주소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야? 아니요. 셀 주소가 이 5셀을 찾을 거예요. A, B, C, D, E 5셀.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마우스로 클릭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구할 게 강동점의 재고량이에요. 그럼 강동점의 재고량 부분을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강동점의 재고량. 재고량. 그렇죠. 네, 거기다가 구할 거예요. 자, 계산을 할 거니까 등호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를 먼저 적으세요. 능 표시라고도 하죠. 등호 적어주세요. 백스페이스 옆에 보시면은 등호가 있어요. 이거요? 네. 아, 자, 이거고. 재고량에다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기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얘가 하나 빠졌네요. 얘가 가운데로 재고량 출고량이 없네. 되는데 출고량이 네, 빠졌네요. 출고량이 빠져버렸어요. 어머 아까 이 소리 다 쳤는데 출고량 좀 적어주세요. 어디 들어갔지? 제가 뭐 이러면서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출고량만 외딴 서식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입고량에 있는 서식을 복사를 해요. 입히면. 자, 재고량을 구할 거니까 등호 적으시고요. 얘가 가생으로 가야 되는데 가생이.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가운데 여기 보니까 아, 왼쪽. 그러시더니 난 전부 다 가운데 들었네. 얘네는 오른쪽 정보를 C5 마이너스 D5 D5. 구할 거니까 등호 적으시고요. C5 플러스 D5. 자, 재고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재고량은 강동점의 입고량 빼기 출고량으로 재고량을 구할 거예요. 예. 따라서 강동점의 입고량을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 클릭. 자, 강동점의 입고량 C5셀을 클릭. 그랬더니 CO가 자동으로 적히죠. 네, 직접 적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를 뺄 거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빼기를 한번 누릅니다. 여기. 예, 여기 보시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어요. 네, 빼기는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어요. 이걸로 하셔도 돼요. 얘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 뭘 뺄 거예요? 빼내를 출고량. 그렇죠. 강동점의 출고량 클릭. 클릭. 자, D5셀이 되겠죠? 예, 찍고 이제 다 했으니까 엔터. 엔터. 그랬더니 100. 예,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신기하다. 자, 그러면 강동점의 재고량이 구해졌으니까 이 5셀을 클릭하세요. 지금 재고량 있는 거. 지금 구해. 이 옷세랑 재고량을 클릭을 하라. 자, 여기를 클릭해보니까 어때요? 자, 이 위에 잠깐 볼까요? 여기가 수식입력줄이라는 애인데 얘가 100이 나온 것 예. C5셀 빼기 D5셀을 해서 얘가 나온 거야 라고 해서 셀 주소 그대로 기억하고 있죠. 자, 얘를 우리 오른쪽 하단에 여기 네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려 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얘를. 네, 채우기 핸들을 이것처럼 끌어내려요. 강북점 선생님 나 이거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없었어. 얘 없어졌대. 연습돼 있다.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칠게요.
오른쪽 하단 체육인들을 마우스 오른쪽 왼쪽이랑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 80, 90 이렇게 나오죠? 자, 엑셀은 셀 주소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채우기엔드를 끌었을 때는 밑에 여기 E6셀, 즉 강서점의 재고량을 찍어보시면 C6 빼기 D6 이렇게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얘는 C7 빼기 D7, 얘는 C8 빼기 D8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엑셀로 쉽게 계산을 뽑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어렵지는 않죠. 자, 이 내용까지가 지금 93페이지 03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04번 한번 해볼 건데요. 밑에 우리 합계를 구해보려고 해요.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합계를 구할 건데 구할 때 원래 다른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으니까 수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요. 전부 다 눌러야 되겠네. 자, 예, 일단은 C9셀, 즉 입고량의 합계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계산을 일단 입고량의 합계를 할 거니까. 자, 계산을 할 때는 언제나 등호를 적는다고 했죠? 예. 등호를 적어주시고요. 는 표시, 등호. 예. 이거를 해서 강동점의 입고량을 찍고 플러스 더하기 강서점의 입고량을 찍고 그 다음 더하기 강남점의 입고량을 찍고 더하기 강북점의 입고량을 찍고 나서는 다 더했으니까 엔터. 그랬더니 합계가 870이다 이렇게 나오죠. 뒤에 플러스 하나 더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워야 되겠죠? 예, 뒤에 것만 지울게요. 엔터. 아니 숫자를 지워버렸어요. 예. 자,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 870이 적혀있는 즉 입고량의 합계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출고량과 재고량도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합계 찍으세요.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 보이죠? 얘를 옆으로 쭉 저절로 되네. 저절로 되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입고량은 문자 C4셀을 더하셨어요. 여기 없이 C4셀이 있고요. C4가 여기 입고량을 여기 찍으셨어요. 이거 잡고 강동점 플러스 강서점 플러스 오른쪽 하나 체질을 오른쪽 하나 체질을 아니요, 좀 지웁니다. 이거를 오른쪽 하나 체질을 그려서 이쪽 하나 얘를 옆으로 그냥 마우스 끄면 돼요. 얘는 열너비가 A열이 1인 게 맞고요. B열부터 D열까지 이 세 칸이 열너비가 12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 이게 잘못돼 있다면은 칸이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B2부터 D2셀까지 열 너비, 열 크기, 그
글꼴 크기는 18포인트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범위 안 잡으시고요. 네,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클릭하면 되죠? 네, 일단 B2에서부터 D2 셀까지 B2에서 범위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서 네, 옆으로 D2 셀까지 D2, 네, 거기까지. 열 너비래나 죄송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 크기 18포인트. 아니요, 거기 세모가 아니라, 그냥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B2셀에 일부를 적고 C2셀에 또 일부를 적으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B2셀의 내용을 다 적으셨어야 되는데 잘못 적으신 거고 더블 클릭해서 이어 적으시면 돼요. 따닥. 적어요? 네, 적어보세요. 네. 채우기 색은 자조 강조사에 60% 더 밝게 하라고 돼 있죠? 장조 강조사에 60% 더 밝게. 그 다음에 굵은 선 있으니까 셀 서식에 가서 굵은 선으로 위, 아래 확인.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D4셀까지랑 컨트롤 누르면서 B9셀. 얘네는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채우기 색은 눌러서 파란 강조 1에 60% 더 밝게. 그 다음 B5에서부터 B8셀까지 범위는 가운데 맞춤. 그래서 범위를 잡고 셀 서식의 안쪽 위, 아래 확인. 그럼 비율도 셀 서식에서 긋고 확인.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합계를 구하는 거였네요. 그죠? 자, 합계를 구할 때는 등호를 적고 요 PC랜드의 판매량 플러스 베이직 PC의 판매량 플러스 하늘아이의 판매량 플러스 클릭나라의 판매량을 하신 후에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합계가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마 여기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요거 구해보시고 이거 판매량. 네. 그죠? 클릭하면 되죠? 일단 합계가 지금 합계로 적혀져 나와 있는 있는데 상태 아닌가? 아니요, 지워주세요. 그거 합계를 지우세요. 네, 선택해서 지울게요. 여기 답안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린 그걸 구할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적을게요. 지금 등호 적고 그 다음에 PC랜드 판매량 찍으세요. 그 다음 플러스 베이직 PC 판매량, 그렇죠. 하늘아이 거, 그 다음에 클릭나라 거 하고 엔터. 클릭나라 거 찍고, 아니, 클릭나라 거 찍어야죠. 플러스가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네, 그거 구한 거예요. 비율은 다음 시간에 이어 구할 거기 때문에 저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신 건요. 자, 파일에서 저장 누르시면 저장할 수 있죠. 저장하는 위치는 일단은 본인 폴더 있었을 거예요. 폴더에다가 저장할게요. 이름은 수식 알아보기 이렇게 해놓을까요? 아니면 오늘 날짜로 적으셔도 되고 2018-0821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적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통합 문서에 대해서 수시로 어디다 저장하실 거예요? USB에 저장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USB를 먼저 찾아가야죠.
없긴요. 일단 개수를 조정하실 거면은 밑에 좀 내릴게요. 네, 내리면은 한길면부터다가 여기 통화문서 이름 바꾸시고 저장하실 거예요. 수식어라고 하면 되죠? 네, 알아보기 쉽게.